예, 자, 이어서 해봅시다. 예. 어, 부정을 한다고 해서 그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 문장과 부정 문장이 반드시 반대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예,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반대가 될 수 있지만은 반드시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뭐 학생이 잘 지적했듯이 부정을 해도 둘 다 참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논증에 대해서, 논증이 뭔가에 대해서, 요게 왜냐하면 이제, 이건 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그냥 뭐 들어본 학생도 있고, 뭐, 솔직히 뭐 재수 하는 학생들은 또 들어봤을 텐데, 그거 이야기하고 덧붙여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논리와 비판적 사고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이제 배웠잖아요. 모순 반대, 함축 동치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그냥 아무리 논리적으로 사고하더라도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통념들을 그냥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사고를 한다면은 그것은 비판적 사고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지금 논리적인 사고를 안 배우냐? 아니죠. 우리 뭐 교재의 내용의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인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논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논증을 배웠다. 논리와 비판적 사고라는 과목에서 논증을 배웠다고 했을 때, 논증과 논증이 아닌 것. 논증을 배웠다고 했을 때 논증과 논증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논증을 구성한다. 여러분, 논증을 구성한다는 거는 뭐 좀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한데 논증을 만든다는 얘기죠. 예. 적어도 우리가 이 과목을 배웠다고 했을 때 최소한 여러분들이 논증과 논증이 아닌 것을 구분하고 논증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것도 못한다 하면 좀 심각해지죠. 이 뭐,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쳤거나 뭐, 아니면 둘 다거나 그런 거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뭐 이제 논증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논증을 만드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뭐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은 뭐 방법을 안다고 해서 곧바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는 조금 뒤에 문제고요. 예,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면 이제 잘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논증이 어떻게 구성된다, 논증을 구성하는 몇 가지 방법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툴민의 논증 모형을 제가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거는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요거는. 근데 일단 요거를 말하기 전에 일단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구별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가 논증인지 뭐가 논증이 아닌지. 지금 이것도 구별을 못한다 하면은 좀 심각해지죠. 예. 1차적으로 잘못 가르친 거고, 2차적으로 잘못 배운 거고, 뭐 이런 거죠.
자, 근데 이게 논증을 구별하는 문제는 이게 이제 요거는 우리 교재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 몇 가지 견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그게 이제 실현 기준이라는 게 있고 의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뭐가 논증이고 뭐가 논증이 아닌지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요 실현 기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논증과 논증 아닌 것을 구별할 때 일단은 그러니까 그것을 말한 사람, 그 논증을 말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화자라고 합시다.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실현 기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화자의 의도는 괄호를 치고 제외를 하고 일단 제시된 것, 그 제시된 논증 그것만 그러니까 제시된 논증만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실현 기준이라 그러고 왜 실현이냐? 그러니까 이제 딱 우리한테 주어진 그것, 그러니까 주어진 말 혹은 주어진 글, 그때 그것만 그러니까 화자의 의도는 일단 제외하고 그것만 보고 논증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은 의도 기준은 화자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는 그것이 논증인지 논증이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도를 고려해야 된다. 고려하는 게 맞지 의도를 빼고 이제 논증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현 기준을 옹호하는 입장이 있고 의도 기준을 옹호하는 입장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의도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대체적인 논리와 비판적 사고의 어떤 교재들, 우리 경북대학교의 교재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의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쭉 봤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사람, 화자의 의도를 고려를 해야지만이 그것이 논증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빼고 판별하기는 힘들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는 아무리 말만 해도 무슨 말인지. 제가 여기 조금 가져왔는데 정치인은 불효자다. 그 정치인은 불효자다. 따라서 그가 제시하는 복지 정책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가 제시한 복지 정책은 문제가 있다. 자, 요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요거는 논증이냐 논증이 아니냐. 이 논증이냐 논증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정치인은 불효자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복지 정책에 문제가 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게 생각, 뭐 의도 기준, 뭐 실현 기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 직감적으로 이게 논증이 아니냐, 혹은 여기에 어떤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 대한 어떤 이유가 제시되었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그냥 직감적으로 이거는 논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왜냐하면은 보세요. 물론 여기서 어떻게 이쪽으로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요것만 봐서는 조금 갸우뚱할 수 있죠. 그 정치인이 부리던데 갑자기 그가 제시한 복지정책에 왜 문제가 있지? 갸우뚱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따라서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이런 주장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뭡니까? 요것을 말하는 화자가 논증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우리가 논증으로 볼 수 있죠. 단지 이 사람이 제시한 어떤 이 이유라는 것이 딱히 뭐 그 주장을 곧바로 뒷받침한다라고 그냥 보기가 힘들다는 그런 뭐 평가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도 뭐냐면은 이것을 말하는 사람의 의도, 여기 따라서라는 어떤 이러한 지시어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요것을 논증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의도 기준이에요. 예. 그게 의도 기준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식당에서 어떤 식당에서 그러니까 A라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배탈이 났다. 따라서 뭐예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요 식당에서 A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게 논증이냐 아니냐 물었을 때 우리 직감적으로 논증이죠. 그냥. 예. 아니 왜냐하면은 주장을 하고 있잖아. 화자가. 그리고 또 뭐 요런 또 지시어도 있고. 예. 근데 우리가 이런 화자의 의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이것만 봤을 때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논증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조금 이렇게 불분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화자의 의도를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의도 기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논증에 대한 직관과 조금 더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현 기준이라는 것은 의도를 완전히 제외하고 요것만 보고 이것이 논증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무리가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